바야흐로 커피 전성시대. 거리엔 커피 한 잔을 즐기는 이들로 가득한데요. 그러나 이는 비단 오늘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그 시절에도 부산 광복동은 다방 문화로 꽃을 피웠다고 하는데요. 임시 수도가 된 부산은 한국 정치, 사회,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에 따라 각지의 예술인들이 부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모여든 이들이 3355 둥지를 튼 곳이 바로 다방이었는데요. 그 시절 다방의 추억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부산의 한 번화가. 건물마다 카페들이 즐비한데요. 요즘은 어딜 가나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커피 시장 규모가 3조 원을 넘어섰다니 말 그대로 커피 전성기인 셈인데요. 하지만 과거의 커피는 다방에서만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땐 누구를 만나기 위해 혹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다방을 찾았습니다. 부산 최초의 다방은 광복로 입구에 있었던 제1다방인데요. 해방 이후 한국인이 인수받아 에덴 다방이라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다방의 주인이 아주 미모의 여인이기도 하지만은 음악을 선정을 잘했고 또 그리고 이 다방에는 그 당시에 귀한 피아노까지 들여놨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급스러운 전축도 들어오고 레코드판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새롭게 외지에 나가서 일본에 나가서 공부를 해오고 들은다든지 또 그런 새로운 어떤 문화의 혜택을 받은 사람 젊은이들이 많이 출입을 했었죠. 특히 아침에 나눠주는 모닝커피라고 했습니다. 이 모닝커피는 커피에다가 달걀 노란자를 탁 깨서 넣어주고 거기다가 참기름 한 방 딱 떨어내주는데 이 모닝커피를 얻어 마시기 위해서 모여드는 문 남성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그냥 모여들었죠. 자리에는 꽉 차서 벌써 앉을 수도 없고 서서까지 모닝커피를 먹고 돌아갔다고 그러니까 이 에덴 다방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는지는 알 수가 있는 거죠. 클래식 음악을 들으려고 그러면 당시에 이 에덴 다방에서 듣는다는 이야기가 날 정도로 대단히 에덴 다방에 각광을 받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부산 최초의 다방인 에덴 다방이 있었던 광복동 일대엔 현재 수많은 카페들이 생겨나 성업 중인데요.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 1950년대 초반에도 이곳엔 줄잡아 20여 곳의 다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문물이 부산에 들어오는 뒤에 새로운 문물이 부산에 들어오게 된 것은 1876년 개항이 되면서입니다. 그러고 이제 일제시대가 지나가고 일제시대에 일본으로 많은 젊은 학생들이 유학을 다녀옵니다. 유학을 다녀오면서 새로운 학문의 세계, 새로운 예술의 세계, 새로운 문학의 세계를 일본에서 배워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문학의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예술의 세계를 꽃에 피울 수 있는 곳은 다방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다방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고 그 다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학 운동도 일어나고 예술 운동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산에 예술 꽃을 피우고 문화 꽃을 피우고 다시 말하면 전체적인 문화의 꽃을 피우는 된 것은 바로 다방이라는 곳이 역할을 크게 한 것이죠.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피란민들은 나무로를 외쳤습니다. 당시 부산은 인구 20만의 도시였지만 전국에서 100만 명이 넘는 피란 인파가 몰려들었는데요. 이들과 함께 문인, 음악가, 화가 등 예술인들도 부산으로 모였습니다. 하루하루의 생존이 절실했던 상황. 그들이 모인 곳은 다방이었고 문인들은 이 절박함 속에서 예술의 꽃을 피웠는데요. 부산 광복동의 밀다원이
그들의 아지트였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표가 난다는 겁니다. 다방에 앉아서 축치고 앉아가지고 뭐 이야기 나누는 것이 문학 이야기 나누고 뭐 예술 이야기 나누고 줄담배를 내려 피우고 있다든지 포켓도 사진이 곤란하니까 옆차만 계속 시키는 겁니다. 뭐 다방에 뭐 근무하고 있는 그때는 레지라고 그랬거든요. 일을 보는 아가씨를 그 뭐 마담들 뭐 얼굴 뭐 그냥 보기에 뚜꺼워져 버렸어. 얼굴이 뚜꺼워져 버렸기 때문에 막 계속 옆차 김양아 옆차 가져와라, 박양아 옆차 가져와라, 뭐 계속 옆차만 시키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예술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는 담배가 자욱하고 담배 꽁초가 어지러이 그냥 널려져 있는 것이죠. 뭐 담배가 어디 뭐 저가 있습니까? 한참 담배를 많이 태우던 시절이기 때문에 눈총을 받아가면서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 자리에 죽을 치고 있으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릴까봐, 새로운 정보가 있을까봐, 좋은 정보가 있을까봐 그래 모였던 것이죠. 광복동 내거리 건물 2층에 자리했던 밀다원. 이곳에 유독 예술가들의 발길이 잦았던 건 바로 아래층에 피란 시절 한국문화예술총연합회의 임시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밀다원에 꿀벌처럼 모여 앉아 자신들의 피란 체험을 털어놓으면서 삶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고자 했습니다. 시 같은 거를 원고를 쓰시는 분도 있고 뭐 평론이나 또 작곡하시는 분들은 또 작곡하는 분도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그걸 시나 소설이나 뭐 작곡이나 해온 거를 거기 이제 또 뭐 잡지사나 신문사 같은 데서 원고를 받으러 온다고 거기서 만나가지고 받아가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또 주거지가 변변치 않는 예술가들은 우리 다실 쪽으로 주소를 해가지고 우편물도 찾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다용도로 그야말로 사랑방 스타일이었죠. 세월이 흐르면서 새로운 건물들이 세워지고 또 허물어지는 사이 과거 밀다원이 있었던 자리가 정확히 어디였는지는 알 길이 없는데요. 그러나 가난했던 예술가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줬던 추억만큼은 지금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한 70~80%는 외상에. 근데 그뿐만 아니라 또 무슨 결혼식 축의금이나 또 심지어는 뭐 택시를 타고 와가지고 택시비가 없으면은 또 뭐 빌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잔돈 같은 거는 또 늘 이렇게 구워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상 그 다실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었죠. 근데 그때 당시는 뭐 빌려갔다면 끝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네들이 뭐 거의 그걸 갚을 능력들이 없었으니까 그런 시대겠죠. 임시 수도 기념관. 1950년대 초 밀다원의 모습을 재현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전쟁을 피해 부산으로 내려온 예술가들은 이곳에서 작품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그들에게 이곳은 다방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공간이었는데요. 밀다원은 어떤 예술인들의 공간으로서의 큰 의미가 있어서 어떤 임시수도 부산에 피란수도 부산에 예술인들의 어떤 생활상 그 당시 문화적인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자 해서 전시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예술인들이 많이 부산으로 모여들었는데요. 유명하신 화가들 참 많이 왔습니다. 이제 그 예술인들이 이제 부두에서 노동을 하기도 하고
뭐 미군 부대에서 잡일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고 고달프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어떤 예술에 대한 어떤 갈증이라든지 그 작품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건 뭐 꺼지지 않고 전쟁 중에서도 그 고달픈 생계 속에서도 뭐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해나갔는데요. 그 다방이라는 공간이 그런 문인들 그리고 화가들 어떤 음악인들이나 어떤 망난 예술가들의 아주 좋은 창작의 공간이고 그 가난한 예술인들의 어떤 안식처나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당시 밀다원의 모습을 기록한 사진 자료가 없어 추정으로만 그 모습을 복원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소설가 김동리의 단편 밀다원 시대가 발표된 현대문학 1955년 4월호는 전시돼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밀다원이라는 광복동에 있었던 다방을 중심, 다방이라는 공간에 모여들었던 예술가들, 특히 문인들의 하루의 일상, 그러니까 전쟁기에 이 문인들의 어떤 그 고뇌라든지 어떤 일상의 하루하루의 어떤 각박함이라든지 그리고 당시 피란 수도, 피란 도시 부산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일상들이 개인적인 이 감성과 그런 고민들과 함께 그 부산의 모습들 그리고 그 주변의 문인들 그 다방을 중심으로 엮어지는 여러 군상들이 이 소설에서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당시 밀다원 다방을 소재로 피란 생활을 사실적으로 그렸는데요. 전쟁으로 인해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자 그 시절의 다방은 단순히 차를 마시고 쉬는 공간에서 나아가 종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미술 일지 같은 데서 보면은 어느 다방에서 누구누구가 전시했다는 것을 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에덴 다방에 여기에 파스텔전이 열립니다. 송혜수 선생이라고 부산의 그 대표적인 야인 작가인데 소를 많이 그렸죠. 그분의 그 친구 되는 분으로서 한 분이 파스텔 전시를 부산에서 처음으로 에덴 다방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작곡가 윤용하가 가곡 보리밭을 만든 것도 다방이었으며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청음 훈련을 받으며 미래의 꿈을 키운 곳도 그리고 화가 이중섭의 추억이 담긴 공간도 바로 부산의 다방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방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카페들이 생겨났지만 이곳에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커피라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다면 커피는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까요? 서양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커피가 들어왔고, 물론 그 각 가정에서 어느 그렇자면 그 교회에서 그 서양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들어왔다든지 또는 그 미군들이 우리 부산의 진주에 있으면서 커피가 들어오기도 합니다만은 대중화되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다방이 우리 주변에 열리면서 대중화되고 홍차라는 것도 그렇게 대중화되게 됐죠. 1888년 인천에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이 지어지고 여기에 커피를 파는 부속 다방이 들어섰다고 하는데요. 고종이 커피를 즐겨 마시자 커피는 지방 양반들에게까지 확대됐고 1910년에는 명동 일대에 근대식 다방이 생겨나 일반인들도 커피 맛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 기간에 커피가 흘러나온 곳은 미군 부대였는데요. 미군의 PX를 통해 유출된 인스턴트 커피가 다방으로 공급되었고 이것이 당시에 커피가 대중화될 수 있었던 기반이 됐습니다. 피란 시절 부산에서는 국제시장이 이런 역할을 했는데요.
전부 다 그 미군의 수송선이 부산항을로 들어오니까 그 부산항을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미군 하에리아 부대를 위시한 산내 또 아니면 또 이제 전국적인 미군 부대로 이제 수송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전부 다 그것도 이제 그 참 보따리 장사들이란가 뭐 이제 이래 형성이 돼 가지고 오면 국제시장에서 전부 다 그게 이제 그 참 도택시장 노상에서 거래가 되고 전국적으로 이제 흘러나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국시장 안에도 다방도 있었고 지금도 여기 커피만 전문점이 몇 개 있습니다. 예. 여기에도 이거 저 사군구에 명랑 다방이라고 있었고 우리가 많이 이용을 했죠. 예. 거기에서 여기에 이제 그 시장에 그 이제 상인들이 거기 하나가 아지트였죠. 주로 거기에서 모든 그 이제 도매 형성이 이루어지고 다방에서 모든 대화가 그 상업적인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재미있는 그런 그 추억이 이제 있습니다. 현재 광복동 인근에 남아있는 다방은 서너 곳이 채 안 되는데요. 수많은 부침 속에서도 30여 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다방. 이곳엔 오늘도 젊은 날의 추억을 찾아오는 어르신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골 손님 몇 분만으로는 가게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한창 잘 나가던 시절엔 커피를 팔아 벌어들인 수입이 한 달에 약 700~800만 원. 그러나 이것도 한 시절이었을 뿐. 삐삐와 핸드폰이 등장하면서 서서히 내리막을 걷기 시작하더니 최근엔 가게세 내는 것마저 벅찬 지경이 됐습니다. 사실은 낮에는 옛날에 우리 집에 자주 오시던 손님을 배려하기 위해서 사실은 열어놓는 거지. 낮에 손님 별로 없잖아. 저녁에 또 장사를 하니까 12시까지 하는데. 그래도 옛날에 오시 냉정하게 못 부딪히고 그래서 막 하는 거예요, 낮에. 왜냐면은 요즘은 전부 다 테이크아웃이니 뭐 쟁쟁한 커피숍들이 많잖아. 이 동네에 그런 커피숍들이 다 없지만 조금만 나가면 강곡동이니까 그런 데는 요즘은 또 그런 데 좀 젊은 사람들이 가지 연세 드신 분은 사실 안 가거든. 그러면은 사실은 연세 드신 분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지하도나 용두산 공원이나 가셔야지. 그나마 이게 있는 게 고맙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 그 당시에는 주로 약속의 장소, 그죠. 아침에 또 오셔가지고 차 한잔 드시고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점심 식사하고 나서 오셔가지고 또 드시고, 저녁 퇴근하고 가시면서 그 당시 문화가 그랬었어. 지금은 이제 뭐 특별하게 재미난 건 없어. 그냥 뭐 바삐 살다 보니까 그 시절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빴지. 그런 시절은 두 번 다시 안 오지 싶어. 지금도 이곳에선 그 옛날 초창기 다방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사이로 디지털 세상의 바쁜 일상은 사라지고 아날로그적인 여유가 묻어납니다. 저희는 다방 알고는 뭐 만날 데가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후회 공연이 많아가지고 뭐 일정 장소에서 만날 수 있고 지하철 같은 데 또 만나면 관계해서 이런 약속할 수 있죠. 그 당시는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는 다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방을 많이 이용하지 않았나. 추억이 담긴 장소가 아니냐. 옛날 사람을 치면은 그리고 또 여유 있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정겨운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이웃 간에 또 먼데 있는 친구라든지 뭐 가족이라든지 또 먼 친척들의 소식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옛날에는 그런 장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뭐 전화기라든지 의사 전달 기구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었지만 옛날에는 사실은 그런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다방에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 옛날 지인들과 정답게 담소를 나누던 공간. 그 많던 다방들은 사라져갔지만 이들에게 다방은 그리움과 추억의 장소로 여전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반가운 카페가 등장했는데요. 바로 김동리의 소설 밀다원 시대에 등장하는 그 다방입니다. 부산 영주동의 문화공간인 이곳은 달동네 문화복지 개선 사업인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는데요. 깔끔하게 단장된 이 카페에서 일하는 분들은 젊은 시절 다방의 추억을 간직한 지역의 어르신들입니다. 네, 예전에는 다방에 가면 또 아침엔 특히 또 계란 떼어가지고 모닝커피라고 그런 게 유명했고, 보통 낮에는 뭐 여자 손님도 있지만 남자분들이 주로 또 다방에 특히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사무실이 없어가 6.25 사변 때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사무실 대용으로 이용해가지고 뭐 김 사장님 부르면 다방 전화를 이용해가지고 사업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좀 특이하죠. 예, 가끔씩 친구들하고 그 다방에 가기가 우리는 또 뭐 또 특별할 때 아니면 잘 안 가지거든요. 그거 차 한 잔 사 먹는 게 굉장히 또 귀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뭐 또 선보는 거는 주로 다방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그게 아마 추억인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그 옛날 전쟁을 피해 부산으로 내려온 시인, 화가, 음악인들이 모여 창작 의욕을 불태웠던 밀다원. 세월이 흘러 반세기 만에 다시 태어난 이곳에선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탄생할지 궁금해집니다. 다방이 그런 완충 역할을 해주죠. 건너가는 역할. 중간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건너가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다방이라는 곳이 있어볼 말미암아서 작가와 작가를 서로 연결시켜주고, 사람과 사람의 매체를 서로 연결해주고 말미암아서 그 어떤 새로운 또 세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다방이 한 것이죠. 다방이 했다는 이야기는 바로 다방을 경영하고 있는 마감, 주인, 또 그리고 근무하고 있는 그 우리가 흔히들 레지라고 하는 그런 아가씨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던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삶과 예술, 절망과 고통, 사랑과 비애 등 인간의 욕망을 표현해온 예술가들. 마치 꿀을 찾아 모여든 벌떼처럼 밀다원이라는 다방에서 이들은 삶을 논하고 예술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 시절의 다방은 사라졌지만 지금 우리 곁엔 또 다른 다방이 존재합니다.